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1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에서 CRL 원문을 공개를 했죠. 이거는 엘레바 테라퓨틱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거는 헝루이 항서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CRL 원인을 명확하게 FDA에서 밝힘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때문에 상승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HLB가 여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구나, 약효에 문제가 있던 것을 숨긴 것은 아니구나 하고 저가 매수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했을 뿐입니다.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해 줬을 뿐이죠. 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기사를 접하셨을 거라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일단 FDA가 CMC 보안과 안전성 업데이트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이고요. CRL 원문 공개로 이제 불승인,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났을 때 당시의 사유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HLB 사측 얘네 말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제약도 한 5% 올랐습니다. 자, 공개된 CRL 내용을 보면은 이 FDA는 항서제약이 운영하는 생산시설에서 발견된 CMC 결함 해소를 요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폼 483 지적사항 해소, 그리고 비임상, 임상시험에서 새로 확보된 안전성 정보를 반영한 안전성 자료 보완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임상시험 중도 탈락, 사망사례 보고, 새로운 이상 반응 발생 현황, 그리고 해외 사용 경험 및 외국 라벨링 번역본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 라벨링과 의약품 용기, 카톤 문구, 환자용 복약 안내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FDA는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재검토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뭐 이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모두가 개선되었을 때 그때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재검토해서 제출했을 때. 요거 지적했다고 해서 요거 해왔어, 해줘 하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모든 지적사항을 충족하고 필요 서류를 한 번에 다 제출해서 갖고 와야만 심사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청자는 1년 이내 보완서를 제출하거나 추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다. 자, 얘네가 3월에 반려를 처음 당했죠. 1년이면 한 6년이래.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내용으로는 단독 허가 불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사유가 적혀 있었는데, 리보세라닙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캄렐리주맙 병용치료제에서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캄렐리주맙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리보세라닙 단독 허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HLB 사측에서는 이 리보세라닙 자체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지적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뭐 이 부분 어차피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렐리주맙의 병용치료제가 간암치료제로서 성능이 우수한 거니까 뭐 그렇게 타격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항서제약도 리보세라닙이 필요하고 리보세라닙도 캄렐리주맙이 필요한 거죠, 서로. 자, 아무튼 무슨 호재 내용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냐, 호재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요겁니다. 요거 CRL 이유를 드디어 알아버렸다. 원인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그 원인이 경미해 보인다. 늘 HLB가 말해왔던 대로 경미해 보이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HLB와 항소제약이 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만약에 FDA에서 약효나 안전성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적했다면 폭락했겠죠. 근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약효는 진짜구나, 안심하고 매수세가 몰린 거죠. 자, 그리고 내용 중에 리보세라닙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캄렐리주맙과의 병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독 승인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자, 이 내용이 있죠.
근데 어차피 단독 승인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딱히 없습니다. 병용치료제, 간암치료제, 간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망감이 반영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의아한 건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될 만한 지적사항인가 싶은 거죠. 자, 안전성 자료 보완 제출을 지시를 했다는데, 자, 이게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거면 경미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제가 그래서 비슷한 CRL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자, 일단 알츠하이머 신약 도나네맙이라는 것은 23년 1월 25일 CRL로 안전성 자료 보완을 받고 1년 5개월 뒤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데타닙 제네릭은 14개월 뒤에 재승인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CRL을 받고 나서 승인받은 기간이. 지금 HLB와 항서제약에만 오랜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균 8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승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서 빠르면 내년 1분기쯤으로 판단이 됩니다. 26년. 빠르면 1월 정도. 늦으면 2, 3분기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CRL 원문이 공개됐다고 내용이 달라지진 않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나마 약효들을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고 항서제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제출을 해야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밖에 없고 원래 대부분의 기업이 CRL을 받고 단기간 내에 승인되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간만에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1000억이거든요. 1천억. 간만에 거래가 좀 실렸고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작게 보이니까 1000억을 넘겼고요. 지금 이평선, 요 자주색의 이평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 그리고 파란색의 이평선이 21선. 5일선과 21선이 수렴된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위로. 이건 좀 긍정의 신호죠. 여태 21선을 계속 저항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5일선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항으로 두고 있었고요. 5일선은 여기서부터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지지 스탠스를 잡아줬고 이제 21선과 수렴되면서 이 자리에 지지가 강력해졌습니다. 물론 위로는 매물이 있고 이제 장기 이평선인 중기 이평선인 61선, 121선 등등이 한참 위에 있지만 그래도 지지가 수렴됐다는 것이 꽤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닥을 조금 높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갈색이 매물이 많이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만 이걸 돌파하게 되면 이 강력한 매물은 이 많은 매물은 이제 또 지지의 포지션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남기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건 뭐 시세 차익 물량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자리에 물량을 소화를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8월부터 약 한 달간의 물량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데 방해물이 조금 해소가 된 거죠. 기대감을 언제 어떤 이슈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기대감이 반영될 만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이 박스권 내로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4만원대면 지금 간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가격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제출한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고 이것을 한 번에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CR을 받기 전 있던 기대감이 있는 자리까지 꽤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제약바이오는 성공할 것 같으면 급등하고 엄청나게 급등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급락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이 앞전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 소멸로 좀 이어지거든요. 이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대감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났다. 그럼 이렇게 가긴 가겠지만 이런 높은 자리에서 매수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팔아먹으려면 거래가 체결이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서 매수해줄 매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확 꺾이는 게 물량을 매집해뒀던 세력이 엑시트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엑시트하면서 거래가 체결되고 주가를 올려주던 주체가 없어졌으니 하락하는 겁니다. 이걸 기대감 소멸로 부르는 거죠. 승인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수록 기대감이 승인 전에 먼저 크게 반영이 되죠. 기대감이 만약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승인 이후에 날아갈 겁니다. 근데 미리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기대감 소멸로 가격 조정을 앞두고 있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요. 서류 제출하고 NDA 신청했을 때 기대감 반영되는 거 보고 대응의 결을 정하면 됩니다. 관련 디테일은 텔레그램방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HLB의 앞선 정보와 해석의 디테일을 설명드리고요. 영상에서 다루기 힘든 것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추후 있을 HLB에 대한 대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이제 HLB 같은 개별 종목 대응 말고 이제 추천 종목도 언급을 드립니다. 추천. 자, 추천 종목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률이 어떤지,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할 만한 종목이 맞는지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리스크 최소화를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어느 정도 습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